자, 여기서는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립 방정식인데 2차 방정식이라는 얘기죠. 그럼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자, 연립인데 여기 2차 방정식이 있고 여기 또 2차 방정식이 있고 이런 형태입니다. 이렇게 있는 형태인데 1차 방정식 1, 2차 방정식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긴 걸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 이꼴 0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다른 거는 3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꼴 0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거 얘기하는 걸까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을 연립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 이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는 요게 연립되는 경우는 어떤 거냐면 연립 방정식이라고 하진 않고 이게 연립의 의미가 그리고의 의미잖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문자가 하나로 되어 있는 2차 방정식을 연립하는 의미, 이 의미가 어떻습니까?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걸 고르는 거죠. 이런 부분은 공통해를 구한다고 합니다. 이 두 방정식에. 그래서 이렇게 문자 하나로 되어 있는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연립 2차, 여기서 2차 방정식은 문자가 두 개 구성되어 있는 걸 얘기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얘기하는 거죠. x 플러스 y가 2고 그리고 2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8이 0이다. 요런 거. xy, xy 두 개로 되어 있죠. 근데 이쪽은 이게 뭐냐면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 그죠? 여기는, 이거는 2차 방정식이죠. xy에 대한. 왜냐하면 1차, 2차를 결정하는 것은 차수입니다. 최고 차수예요. 최고 차수가 2차고 최고 차수가 1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단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인데 어떻습니까? 문자가 두 개죠. x하고 y. 되겠습니까? 또 다른 예가, 이런 예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예요. 정리를 하면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xy에 대한 두 개의 방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두 방정식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2차 방정식일 때, 그 두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일 때, 이 전체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둘 다 2차 방정식인 것도 가능한가요? 네, 가능하죠.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2y 제곱 이꼴 0 이렇게 되고요. 자, 3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 이꼴 15 이렇게 풉니다. 요거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한다 그러면 얘 2차 방정식이죠. 그리고 얘도 2차 방정식입니다. 그렇죠. 2차 방정식이 두 개가 있는 경우. 요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 경우도 다 마찬가지로 우리 이제 연립 2차 방정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방정식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풀이를 얘기를 해야 되겠죠. 풀이는 우리가 연립 방정식 풀이 어떻게 합니까? 연립 방정식의 풀이. 연립 방정식의 풀이 하면 이게 문자가 두 개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그거죠.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문자를 하나로 줄이는 거죠. 문자를 한 개로 줄이기. 그렇습니다. 문자를 한 개로 줄이려면 여러 가지 쓰는 방법이 있죠. 소거법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떻습니까? 대입법도 있고요. 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해결하면 됩니다. 그러면 왼쪽에 있는 이렇게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 문자를 이 x하고 y 둘 중에 하나의 문자로 정리한 다음에 대입하면 되겠죠. 대입법을 쓰면 됩니다. 그럼 문자를 하나 줄일 수 있겠죠.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되어 있는 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요거는 지금 두 방정식 중에서 어떤 걸 고르느냐 하면 두 방정식 중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걸 고릅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되는 걸 고른 다음에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 인수분해 되는 거, 이건 인수분해가 어려워요. 보통 x 곱하기 y 항이 있고요. 상수가 있는 항, 이런 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수분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상수항이 0이죠. 상수항이 0이 아닌 거 있는 경우 좀 어렵고요. 근데 이런 경우는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때 여기가 인수분해가 되어버리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인수분해하면 1차식 곱하기 1차식이 되죠. 그러면 자, 여기 2차식 곱하기 2차식으로 되어 있는 경우 하고 요거하고 이제
이 방법을 그대로 씁니다. 1차식하고 2차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방법을 여기서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를 인수분해 해버리게 되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보세요. 여기서 자 1차식 1 곱하기 1차식 2 이꼴 0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아래쪽은 2차 방정식이 나올 겁니다. 2차식 예를 들어서 2차식 2 이렇게 볼게요. 이꼴 0 이렇게 나올 겁니다. 원래 이 녀석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2차식 1이었거든요. 그거를 인수분해를 했더니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걸 풀 때 어떻게 푸느냐면 이렇게 됩니다. 자, 이 둘의 관계는 무슨 관계냐면 이 둘의 관계는 또는의 관계예요. 또는. 자, 다시 써볼게요. 이 둘의 관계는 또는의 관계예요. 요 관계는 무슨 관계? 연립방정식이. 요거는 그리고의 관계죠. 그죠? 얘 또는 얘인데 얘랑은 반드시 그리고가 돼야 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나눌 수 있냐면 이 1차식 1번으로 만들어진 방정식 하고 2차식 2번으로 만들어진 방정식, 2차 방정식 둘 다가 만족하는 그리고가 연결되고 또는 1차식 2번으로 만들어진 1차 방정식하고 밑에 2차식 2로 만들어지는 2차 방정식. 그래서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이렇게 또 한 쌍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이 녀석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은 어떻게 되는 거냐?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바뀝니다. 두 개의 연립 방정식으로. 이건 엔드죠, 그죠? 자, 1차식 1 이꼴 0 그리고 2차식 2 이꼴 0 또는 1차식 2 이꼴 0 2차식 2 이꼴 0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1차식 1번과 1차식 2번은 또는 연결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떤 x값 y 값이 있을 때 말이에요. 이 1차식과 이 2차식을 다 0으로 만드는 녀석이 있다고 하면 전체적으로 만족이 되죠. 왜? 얘만 0이 되면 전체 0이 되니까요.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1차식 그리고 이 2차식을 동시에 0으로 만드는 녀석, 즉 이 1차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과 이 2차식으로 만들어진 방정식을 만족하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공통으로 만족시키는 거니까 그 녀석은 이 전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키죠. 그 다음에 이 1차식 2번하고 1차식 2를 0으로 만들고 2차식 2를 0으로 만드는 xy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전체 1차식 1 곱하기 1차식 2라고 하는 그 2차식 1 이꼴 0 2차식 2 이꼴 0 이 녀석의 연립방정식도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왜?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또 얘를 0으로 만드니까. 맞죠? 그럼 어떻게 된다? 1차식 1하고 1차식 2는 동시에 만족시킬 필요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됩니다. 하지만 2차식 2는 반드시 만족시켜야 되죠. 그러니까 요렇게 만족이 되거나 요렇게 만족이 되면 되거든요. 그래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러면 1차식 이꼴 0, 2차식 이꼴 0에 대한 부분, 즉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의 해는 어디서 구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식으로 여기 문자 하나를 정리해 가지고 대입함으로써 해결이 됩니다. 되겠습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 2차 방정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1차 방정식과 2차 방정식으로 연립한 이런 연립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예로 든 이 문제들, 이 연립 방정식들을 각각 풀어보면서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방정식 풀이 중에서 1차 방정식하고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연립 방정식을 풀어볼게요. 이때는 문자를 하나로 정리합니다. 1차 방정식에 대해서. 얘를 정리를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y에 대해서 정리하는 게 좋겠죠. 그죠? y에 대해서 정리를 해버리면 2-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대입을 해줘요. 대입.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의 x제곱 마이너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8 이꼴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2x제곱 마이너스 4 플러스 4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8 이꼴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렇습니다. 정리를 하면 x제곱 그리고 플러스 4x 그리고 마이너스 12 이꼴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2, 6, 12 마이너스 어디 붙으면 됩니까? 이쪽에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x가
마이너스 6이거나 또는 x가 2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x 값만 나오면 되는 게 아니라 y 값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이게 한 쌍이 되잖아요. 그러면 y 값을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어느 걸 보면 돼요? y 이퀄 2x 여기다가 대입을 하면 됩니다. x를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6은 8이 되겠다. 그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이고 y가 8이고요. 그 다음에 x가 2일 경우 y는 0이 되겠죠. 그래서 x가 마이너스 6, y가 8이거나 또는 x가 2이고 y가 0. 요렇게 해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차 방정식으로 연립되어 있는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이때는 두 2차 방정식 중에서 어떤 걸 찾는다고요? 인수분해가 되는 걸 찾습니다. 여기 두 번째 2차 방정식처럼 x 곱하기 y 항도 있고 0이 아닌 상수항도 있고 이런 건 인수분해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것처럼 xy 항이 있지만 상수항이 있는 거, 상수항이 0인 거, 여기 요런 형태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요 형태를 인수분해합니다. 이건 인수분해가 어렵지 않죠, 그죠? 인수분해가 어떻게 되나요? 인수분해가 여기에 써보면 여기에 2y 그리고 마이너스 y 이렇게 해주면 되죠. 그럼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 결과를 써보면 이렇습니다. x 플러스 2y 곱하기 x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x 플러스 2y 이퀄 0이거나 또는 x 마이너스 y 이퀄 0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녀석하고 요 녀석, 이 녀석하고 요 녀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전체적으로 정리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두 개로 풀리게 되는 거예요. 자, x 플러스 2y가 0이고요. 여기 2입니다. 그 다음째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은 15 이렇게 나오거나 또는 자 x 마이너스 y 이퀄 0 그리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 제곱이 이퀄 15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걸 이렇게 바꿔주게 되면 좋은 점이 이거죠. 1차 방정식을 사용해 가지고 문자 정리가 가능하다라는 게 큰 장점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 1번 연립 방정식, 2번 연립 방정식을 나눠 가지고 우리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는 전부 다 합쳐 가지고 또는으로 연결시켜 줘야 되겠죠. 그죠? 자, 1번 하면 x 플러스 2y 이퀄 0인데요. 문자를 하나로 정리하려면 x나 y에 대해서 정리해 줘야 될 겁니다. 그런데 y에 대해서 정리해 주면 2분의 1x가 나오죠. 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x 이퀄 마이너스 2y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분수가 나오면 계산이 복잡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x가 마이너스 2y라는 걸 대입해 주면 어떻게 됩니까? 3의 마이너스 2y의 제곱, 이게 가로입니다. 다음에 x가 마이너스 2y니까 2y 곱하기 y 더하기 y 제곱은 15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죠? 그럼 정리를 해버리면 여기 있는 값이 얼마가 나옵니까? 여기가 12y 제곱이고 플러스 2y 제곱이고 플러스 y 제곱이니까 합치면 15y 제곱이 되죠. 이게 전체가 이게 15y 제곱이 됩니다. 15y 제곱이 15니까 어떻게 돼요? 15y 제곱이 15니까 y 제곱은 1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 y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나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개가 나올 건데 또는으로 연결되는 두 개가 나올 건데 자, x의 값, y의 값 그리고 x의 값, y의 값 왜냐면 한 쌍이 될 수밖에 없죠. 그죠? 그럼 이게 마이너스 1이고 플러스 1입니다. 그럼 이걸 어디에 대입해야 될까요? 여기다 대입하면 되겠죠? 그럼 x 값이 나올 겁니다. 마이너스 1을 넣으면 2가 나오고요. 1을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나오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x가 마이너스 2y일 때를 하나 풀었고요.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해도 상관없는데 y 이퀄 x라고 한번 해볼까요? x 이퀄 y라고 상관없는데 y 이퀄 x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x하고 y가 같죠? 그죠? 그럼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3의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이렇게 됩니다. 이게 15가 나와요. 그럼 이렇게 다 날아가 버리죠. 그러면 x제곱이 어떻게 나옵니까? 3x제곱이 15가 되니까 x제곱이 5가 나옵니다. 그러면 x는 뭐가 되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에서 x가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가 플러스 루트 5 이렇게 되겠죠. y는요 xy가 같기 때문에 똑같이 마이너스 루트 5 y도 루트 5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1, 2에 의해 가지고 1, 2를 종합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대로 다 써주면 되는 거예요. 자 볼게요. x가 2 y가 마이너스 1 또는 x가 마이너스 2 y가 1 또는 자 x가 마이너스 루트 5 y가 마이너스 루트 5 또는 x가 루트 5 y가 루트 5 요렇게 우리가 풀어줄 수가 있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대칭식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자, x 플러스 y 또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또는 xy 또는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과 같이 x하고 y의 자리를 바꿔도 식이 변화하지 않는 식 이런 걸 대칭식이라고 합니다. 맞죠? x 플러스 y인데 이거 자리 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y 플러스 x죠? 똑같은 식이죠? 자리 바꾸면 y제곱 플러스 x제곱이죠? 자리 바꾸면 yx 자리 바꾸면 y의 제곱 마이너스 yx 더하기 x제곱 자 똑같은 식입니다. 자, 이런 식을 대칭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대칭식으로 이루어진 연립 2차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어떤 식이 있을까요? 바로 요 식들로 이루어진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y가 1이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뭐 5다. 또 이 식들로 이루어진 것도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7이고 xy가 뭐 3이다. 이렇게 이루어진 식들이요. 또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렇게 되겠죠. x제곱 마이너스 xy 더하기 y제곱이 13이고 여기서는 x 플러스 y 해볼까요? x 플러스 y가 3이다. 이런 식들 같은 경우는 xy 자리를 바꿔도 전혀 식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런 식들로 이루어진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에 대한 풀이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여기 풀이 방법은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이렇게 주어질 때 우리가 뭘 쉽게 구할 수 있느냐 하면 x 플러스 y의 값하고 xy의 값을 알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y와 xy의 값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값을 예를 들면 알파라고 하고 x 곱하기 y 값을 베타라고 x 곱하기 y의 값을 베타라고 해볼게요. 이 둘을 먼저 구합니다. 자, 이 둘을 구하는 거는 이제 차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어요. 차수를 낮추는 효과도 있고 어쨌든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 우리가 연립 방정식 요 두 개를 구합니다. 이게 구해지거든요. 제시가 되거나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연립 방정식이 어떤 게 생기느냐 하면 이 전체 연립 방정식이 이런 연립 방정식 처음에 주어진 연립 방정식이 뭘로 바뀌느냐 하면 x 플러스 y 이꼴 알파 xy 이꼴 베타라고 바뀝니다. 되겠죠? 맞죠? 이 값을 구했는데 우리는 식이 두 개만 있으면 xy 값을 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거 외에 더 복잡하게 나오는 이 식 같은 경우도 x 플러스 y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x 플러스 y에 대해서 하니까 훨씬 가볍게 움직입니다. 왜 그렇죠?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면 y 이꼴 알파 마이너스 x에서 여기 대입해줘도 되죠. 그러면 이게 기본 전략입니다. 2차 연립 2차 방정식 풀이에서 기본 전략이 뭐가 되는 거냐면은 처음에 1차 방정식 그리고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요 녀석으로 푸는 게 기본 전략이죠. 기본 전략입니다. 대입해서 없애는 거. 여기 기본이죠. 이 방법으로 풀면 됩니다. 되겠죠. 그러니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요런 형태로 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쉽게 풀리는 겁니다. 물론 이것도 대입해주면 되겠다는 생각할 수 있는데 보세요. 요런 거는 간단한데 이거 대입해 줄래 그러면 복잡하죠. y 이꼴 x분의 3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정리해주면 x의 4차 방정식이 나와요. 그래서 안 좋습니다. 차수가 너무 높아요. 차수를 낮춰주는 방법을 쓰기 위해서도 이렇게 x 플러스 y와 xy를 곱해주는 x 플러스 y 값과 x 곱하기 y 값을 구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요렇게까지 나왔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두 번째가 자 지금 이렇게 풀어도 됩니다. 원래 기법대로. 그런데 대칭식에서는 좀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요?
왜 그러냐면 x 더하기 y하고 x 곱하기 y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x하고 y에 대한 x하고 y를 두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세워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세워볼 수 있나요? t의 제곱,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t 플러스 베타 이꼴 0으로요. 말 되나요?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두 근이 뭐가 됩니까? 두 근이 x하고 y입니다. 맞죠? 두 근의 합은 알파, 두 근의 곱은 베타.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 방정식을 풀어버리면 x하고 y에 대해서도 값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두 근이 x하고 y인데 두 근이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근이 a하고 b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t 이꼴 a 또는 b입니다. 근데 우리는 t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아니고 xy 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럼 해를 어떻게 쓰면 좋습니까? x 이꼴 a고 y 이꼴 b인가요? 아니면 y 이꼴 a고 x 이꼴 b인가요? 왜? a하고 b 둘 중에 하나는 x고 하나는 y일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가지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해는 이렇게 씁니다. 그렇게 되면 해는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x 이꼴 a, y 이꼴 b 또는 x 이꼴 b, y 이꼴 a 맞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두 근이 알파 a하고 b이기 때문에 그렇죠? 둘 중에 어떤 거 xy가 될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가 a가 되고 나머지 하나가 b가 되면 됩니다. 맞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게 좀 더 빠르다. 원래 1차식, 2차식 사용하는 방법 정리를 하면 x 플러스 y하고 xy 값을 구하게 되면 원래 1차 방정식, 2차 방정식, 연립 2차 방정식 풀이 방법을 그대로 써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얘기하는 대칭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써도 된다. 이게 좀 더 간단한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대칭식 풀이의 예시를 보겠습니다. 자,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20, xy가 8 이렇게 나옵니다. 자, x 곱하기 y 값은 이미 주어져 있죠. 그럼 x제곱 플러스 y제곱에 대해서 여기에서 x 플러스 y 값을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해내나요? 이 식은 이렇게 바뀌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가 20 이렇게 나옵니다. 맞겠죠? 그러면 xy 값이 8이니까 여기다 8을 대입하면 되겠죠. 여기다 8 대입합니다. 8 대입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은 어떻게 나오나요? 28, 16,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36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66, 36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나와요. 오, 그러면 x 플러스 y 값이 하나로 정해지진 않았다, 그죠? 그러면 둘로 나눠야 됩니다, 또. 자, 첫 번째 어떻게 되냐면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6이고 x 곱하기 y가 어떻게 됩니까? 8인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나옵니까? 두 번째 케이스는 x 플러스 y가 6이고 x 곱하기 y가 8인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대로 이게 y에 대해서 정리하거나 x에 대해서 정리해서 대입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해보겠습니다. 자, xy를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써볼게요. t의 제곱 플러스 6t 그리고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2,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어떻게 나온다? t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t는 마이너스 2 또는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되는데 이 t가 뭐라고요? x거나 y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x가 마이너스 2, y가 마이너스 4 또는 x가 마이너스 4, y가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게 된다고요. 되겠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서 이제 두 번째 식의 경우에도 x하고 y를 두 근으로 하는 t에 대한 2차 방정식을 해볼게요. t의 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8 이꼴 0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2, 4 나오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t 이꼴 2이거나 또는 4가 됩니다. 그러면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가 있냐면 자 t는 x 또는 y가 되는 거죠. x 이꼴 2 또는 y 또는이 아니다. x 이꼴 2 y는 4 또는 x가 4
y가 2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리해보면 전체 해가 어떻게 나옵니까? 전체 해는 x가 마이너스 2고 y가 마이너스 4 또는 다 모아주면 되는 거죠. x는 마이너스 4, y는 마이너스 2 또는 x가 2, y가 4 또는 x가 4, y가 2. 자, 이렇게 풀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공통근 구하기라는 걸 볼게요. 자, 공통근 구하기에 대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아까 얘기했을 때 우리가 미지수가 두 개인 2차 방정식 그리고 1차 방정식 이 연립되어 있는 형태를 얘기한다 했죠. 우리가 연립 2차 방정식은. 근데 공통근 구하기는 뭐냐면 문자가 하나인데 2차 방정식으로 되어 있는 녀석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x제곱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 하고요. 다음에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 이꼴 0 하고요. 자, 이렇게 우리가 놓고 뭐 공통근을 구한다. 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값. 이 값이 공통근이 되는 겁니다. 공통근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해가 없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맞습니까? 그러면 2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해를 두 개를 갖는데 복소수 범위 내에서 두 개 모두 공통근인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 있습니까?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 하고 2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 이꼴 0 하고 왜냐하면 이걸 양변을 2로 나눠 버리면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 이꼴 0이거든요. 같은 방정식이죠. 그러면 같은 방정식이란 얘기는 이 방정식하고 이 방정식이 어떻습니까? 서로 같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이 녀석의 해 두 가지가 얘를 다 만족하죠. 그럼 공통근이 몇 개입니까? 두 개가 나오겠죠. 그렇죠? 자, 어떤 경우에는 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 한번 볼까요? x-1, x-2 이꼴 0 그리고 x-3, x-4 이꼴 0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에 연립되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공통계가 존재합니까? 존재하지 않죠. 왜냐하면 여기는 1, 2고 여기는 3, 4이기 때문에 공통계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인수분해했을 때 x-1에 x 플러스 3 이꼴 0이고요. x-1에 x-2 이꼴 0이다. 얘의 공통근을 구하겠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x가 1이라는 공통해가 생기죠. 그죠? 공통근이 생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풀어보면은 이제 알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공통근 구하기 어렵지 않네요. 각각을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맞죠? 그런데 말이죠. 이때 우리가 공통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이렇게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는데 근데 풀지 못하는 상황을 주고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풀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굳이 억지로 이렇게 어렵게 지금 이제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 못 풀도록 주겠습니까? 네. 어떤 경우에 못 풀도록 주느냐면 개수에다가 미지수를 줘버리는 거죠. x 외에. 개수에다가 x 외에 미지수를 줘버리게 되면 풀 수가 없죠. 그러니까 공통근 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자, 이때 이제 얘기하는 부분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케이스가 자, 이러면은 문제 풀기 어려운데 어떻게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개수를 다 숨겨가지고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떤 거냐면 2창의 개수만 같은 경우가 있어요. 개수가 같다. 그럼 이런 거죠. 어떤 거냐면 자, ax의 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나오고 자, 얘는 ax 제곱은 같아. 근데 여기는 갑자기 bx c 이게 아니라 mx 플러스 n 이꼴 0 이렇게 달라. 자, 요거 두 개를 연립을 해야 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주냐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공통근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어서 공통근이 존재하는 특히 알파다. 공통근이 알파다. 그러면 알파를 대입을 해줘요. 그러면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b의 알파 더하기 c 이꼴 0이 나오고 a의 알파 제곱 더하기 m의 알파 더하기 n 이꼴 0이 나옵니다. 그럼 이거를 빼줘버려요. 그러면 알파 제곱이 날라가죠. 그러면 b-m의 알파 더하기 c-n 이꼴 0이 나오게 되고 알파는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이너스 b-m 분의 c-n이 나옵니다. 여기 당연히 b-m은
b-m은 0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파가 이게 되는 거가 이제 확고부동한 거냐 라고 하면 그게 아니고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색깔 좀 할게요. 우리가 공통근 구하는 이 모든 과정에서는 맨 마지막이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녀석이 실제로 양쪽에 근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또. 자, 이차항의 계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주면 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상수항의 같은 경우가 있어요. 자, 상수항이 같은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상수항만 같으니까 나머지 다 달라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 이꼴 0은 똑같고요. 여기는 mx의 제곱 플러스 nx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통근을 알파라고 하면 알파 대입해주면 어떻게 나옵니까? 알파 대입을 해주면 a 알파의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c 이꼴 0 이렇게 나오고요. m 알파의 제곱 플러스 n 알파 더하기 c 이꼴 0이 나와서 이 녀석을 빼줘요. 빼주면은 a-m의 알파 제곱 더하기 b-n의 알파 이꼴 0 이렇게 나오죠. 얘 인수분해 알파에 대해서 인수분해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알파를 묶어내버리면 a-m의 알파 더하기 b-n 이렇게 이꼴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해가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나옵니다. 알파 이꼴 0이거나 또는 알파가 어떻게 나와요? a-m a-m분의 b-n이 나옵니다. 자, 이때도 필요한 게 있어요.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여러분 여기서 아 이렇게 두 개구나 라고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확인이 필요해요. 정말 이게 둘 다 해가 되는지. 자, 알파가 0이려고 하면 공통근이 0이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는 C가 0일 때만 알파가 공통근이 0이 될 수 있죠. 맞습니까? 그래요. C가 0이 됩니다. 그게 아니면 C가 0이 아니에요. 그럼 공통근이 0이 될 수가 없죠. 맞습니까? 예.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공통근 구하기는 이게 이제 과정에서 지금 보통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많이 쓰는 말인 용어가 있는데 그 용어는 쓰지 말고 그러니까 해에 적합하지 않은 공통해가 될 수 없는 근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값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통근 구하기 위해서는 확인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겠습니다. 자, 이제 공통근 구하기 예시를 볼게요. 다 두 2차 방정식 k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꼴 0 3x의 제곱 마이너스 kx 플러스 1 이꼴 0이 한 개의 공통근을 가질 때 실수 k는 자, 이걸 구하려고 할 때 우리 살펴보면 먼저 두 2차 방정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알 수 있는 내용은 뭐냐면 k가 0이면 안 되겠습니다. 그죠? k가 0이 될 수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보면 여기에서 지금 상수항이 같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 인수분해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빼줍니다. 이거 두 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공통근 알파라고 할게요. 지금 이제 공통근을 알파라 하자. 알파라 해보겠습니다. 공통근을 알파라고 해버리고 그러면 공통근이니까 대입을 하면서 서로 만족이 돼야 되는 거죠. 두 식이 다 만족돼야 됩니다. k 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3알파 플러스 1 이꼴 0이 되고요. 그 다음에 3알파의 제곱 마이너스 k알파 플러스 1 이꼴 0이 됩니다. 맞겠죠? 그러면 이제 이 식의 위의 식에서 아래 식을 빼주겠습니다. 여기서 이걸 빼버려요. 빼버리면 어떻게 나오느냐 하면 k-3의 알파 제곱 이제 여기서 빼주면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여기서 플러스 k-3의 알파 이꼴 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수분해를 해버리면 알파 그리고 k-3에 그리고 알파 플러스 1 이꼴 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거냐면 이런 거겠습니다. 자, 여기 알파가 0이 될 수가 있겠는가 라는 겁니다.
알파가 0이 될 수가 있겠는가? 자, 알파가 0이 돼버리면 어떤 게 되냐. 이게 케이스를 좀 나눠볼 수 있겠죠. 그죠? 첫 번째 케이스를 알파 이퀄 0이라고 해볼게요. 자, 알파가 0인 경우는 여기 대입하면 이게 만족이 돼야 되는데, 문제는 알파를 넣어버리면 1 이퀄 0이 돼버려서 이거는 안 되죠. 근본적으로 여기서 이제 알파 이퀄 0이라는 게 이게 거의 될 수가 없어요. 성립할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거는 k 이퀄 3이 되는 경우에요. k가 3이 돼버리면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 원래 식들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오른쪽 식도 3x 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두 개 식이 같아지죠. 그러면 공통근이 몇 개 나와요? 공통근이 2개 나옵니다. 그럼 이것도 안 되죠. 공통근이 1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럼 세 번째, 이제 알파가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알파가 마이너스 1인 걸 여기 대입해보면 어떻게 되나요? 대입을 해보면 k, 마이너스 1의 제곱은 1이니까 플러스 3 더하기 1 이퀄 0이 나와서 k가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끝이냐? 이 경우에 거의 이렇게 답이 되겠지만 확인을 좀 해보는 과정이 필요해요. 이렇게 확인해보면 좀 안 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k가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도 한번 넣어보면은 제일 확실합니다. 바쁘면은 최종적으로 답을 읽으라고 이제 시험장에서 내신 시험이나 시험을 볼 때는 끝내야 되겠지만 여기서는 좀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죠. k에 마이너스 4를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위에 이 식은 어떻게 나오느냐면 마이너스 4의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를 식을 정리를 하면 4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 이퀄 0이 나오게 되죠. 그러면 이 부분은 이제 정리를 해버리면 4, 1, 1, 1 마이너스가 이쪽에 붙으면 되겠죠. 그러면 해가 어떻게 나오냐면 4분의 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맞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에다가 마이너스 4를 넣으면 3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 이퀄 0이 나오게 되고요. 이 경우는 3, 1, 1, 1 이렇게 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나오냐면 해가 x 이퀄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와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공통권 하나 가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답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k는 마이너스 4라는 답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부정방정식은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우리가 방정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 즉 식의 개수하고 미지수의 개수가 같게 주어지면 우리가 해를 특정할 수 있습니다. 딱 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방정식, 그러니까 식이 미지수보다 적게 주어지면 우리가 딱 해가 엄청 많이 나오기 때문에 딱 어떻게 딱 특정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x 플러스 y 이퀄 예를 들면 1. 자, 이런 경우 한번 볼게요. 미지수가 두 개인데 식이 하나만 주어졌죠. 이런 경우에 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정수에만 생각해 봐도 x가 0일 때 y가 1, x가 1일 때 y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y는 0. x가 2일 때 y는 얼마요? 마이너스 1. 3일 때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우리가 쭉 가겠죠. 엄청 많겠죠. 정수에만 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실수에 같은 경우에만 해도 그 실수를 생각하면 엄청나게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해를 특정할 수가 없어요. 딱 특정하게 정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가 엄청나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게끔 미지수의 개수보다 식이 적게 주어지는 우리 방정식의 개수가 적은 거. 그죠? 여기서 식은 방정식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방정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러면 부정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는 어떤 해를 특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이 해를 특정할 수 있도록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를 특정할수록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자, 근이 정수다 라고 하는 정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근이 실수다 라고 하는 실수 조건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돼버리면 식을 추가로 더 주는 것만큼 이제 조건이 확 주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를 좀 이게 해를 좀 특정할 수가 있다. 몇 개를 좀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근이 정수인 조건이 주는 경우 부터 한번 문제를 한번 보면서 우리 좀 이해를 해보도록, 푸는 방법을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이 정수인 부정 방정식의 경우에는 자, 어떻게 하느냐 하면 주어진 식을 이렇게 바꿔요. 어떻게 바꾸냐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정수를 바꿉니다. 그러면 이 정수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어떤 숫자 곱하기 어떤 숫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 1차식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가 2라고 한다면 여기는 1, 2 또는 여기서 1 곱하기 2를 하면 2가 될 것이고요. 2 곱하기 1을 하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 또 2가 되겠죠. 그러면 또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도 되고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1을 해도 괜찮죠. 자, 왜냐하면 여기서 1차식 1차식이라고 했을 때 이 1차식이 정수가 되게끔 조건이 나타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근이 정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 더하기 1 또는 문자 더하기 2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게 정수가 되죠. 그러면 이 오른쪽에는 최종 정수값이 2가 돼버리면 경우수가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요 1차식 곱하기 1차식인데 정수값이 될 수 있도록 1차식 곱하기 1차식을 한 다음에 오른쪽에 정수를 둬서 이 오른쪽에는 정수를 소인수분해 우리가 소인수분해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여러 두 숫자 곱의 조합들이 있죠. 그 조합들이 여기 나타나도록 그 곱해지는 이 조합들이 나타나도록 해서 각각의 값에 대해서 이 x과 y 값을 구해 나가는 형태를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쪽에서 문제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를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방정식 xy-x-y 제곱 마이너스 2 = 0을 만족시키는 양의 정수 xy 값을 모두 구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이제 1차식 곱하기 1차식 형태로 좀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꼴 정수 이렇게 바꿔줘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을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자, xy 마이너스 이거 y입니다. 마이너스 y 제곱 이꼴 2라고 두고요. 요 식부터 한번 왼쪽에 xy 마이너스 x부터 정의를 한번 해보죠. x로 묶어내면 y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y 제곱 이꼴 2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y 제곱에서 y 마이너스 1을 만들려면 어떻게 하면 되죠? y 제곱 마이너스 1을 만들어야 되죠. 그럼 양변에 더하기 1을 해보면 어떨까요? 더하기 1을 해보면 y 제곱 플러스 1 이꼴 3 이렇게 나올 텐데 마이너스를 묶어버리게 되면 이쪽 식은 이렇게 되겠죠. 어떻게 되냐면 x에 y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y 제곱 마이너스 1 이꼴 3 이렇게 나올 거고 이 식은 y 마이너스 1에 y 플러스 1로 나오게 되겠죠. 그럼 y 마이너스 1로 묶어버리면 y 마이너스 1에 x 플러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y 자 y 마이너스 1로 묶고 난 다음에 마이너스 들어가니까 x 마이너스 y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이꼴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맞죠? 자, y 마이너스 1로 묶었어요. 그럼 x하고 마이너스가 y 플러스 1 안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꼴 3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1차식 곱하기 1차식 이꼴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면 y가 양의 정수 이렇게 됐습니다. xy가 양의 정수라고 했습니다. xy가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xy가 양의 정수라는 얘기는 뭐냐면 y는 1보다 크거나 같은 거죠. 그러면 y-1은 0보다 크거나 같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다? 이거는 0이 되든지 양수가 돼야 되는데 0이 될 수는 없겠죠. 0이 되면 이게 오른쪽 우변이 0이 돼 버리니까 그러면 y-1이 양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경우수가 y-1이 1이고 x-y-3이 마이너스 1이 3이 되든지 안 그러면 y-1이 3이고 x-y-1이 1이든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첫 번째 케이스 자 y-1이 1인 경우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y가 2가 되겠죠. 자 y가 2가 되는 경우 이렇게 이제 그 다음에 식은 x-y-1이 어떻습니까? 3이 되는 경우죠. 근데 y가 2라면서요. y가 2가 돼버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3이 돼버리죠. 그럼 x는 6이 될 것입니다. 맞겠죠? 그러면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은
3. 아니, 6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은 3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여기서 나오는 게 뭐가 나오느냐면 x 이퀄 6, y 이퀄 2라고 나오겠죠. 두 번째 케이스는 y 마이너스 1이 3인 경우입니다. 이때는 y가 4라고 나오죠. y가 4라고 나오는데 보면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이건 1이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 4를 집어넣게 되면 x는 또 어떻게 되죠?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나옵니까? x는 또 x도 6이 나오죠. 그죠? 맞겠습니까? 자, y는 4가 나오게 되겠고요. y가 4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4가 나오니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1 맞겠죠? 마이너스 5 그럼 넘기면 6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도 또 똑같이 x가 6이고 y가 4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결론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경우가 이렇게 나옵니다. x가 6이고 y가 2이거나 또는 x가 6이고 y가 4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런 부호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이게 양수가 될 거기 때문에 이게 음수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 이렇게 나눠 가지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요거까지 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근이 실수인 부정방정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자, 근이 실수인 부정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자,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겁니다. 완전제곱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완전제곱식인데 전체 완전제곱식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완전제곱식을 활용을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어떤 식의 제곱 더하기 어떤 식의 제곱 어떤 완전제곱식의 제곱 이꼴 0 이래 버리면 자, 이 안에 있는 녀석이 이제 근이 실수이기 때문에 이게 다 실수가 되거든요. 그럼 이 안이 다 0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이 전체 식이 0이 됩니다. 여기 있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해요. 한 문자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보통 내림차순 정리를 하죠. 차순 정리를 하고 정리하고 나머지 문자는 상수 취급해요. 그러면 이 녀석의 이 식에 대한 부분들은 뭐냐면 보통 2차 방정식이 주어지거든요. 2차 방정식이 주어지기 때문에 보통 2차식인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으로 정리가 되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해요. 이 정리한 문자, 이 한 문자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0보다 크거나 같겠죠. 왜냐하면 그 방정식의 근이 존재하려면, 실근이 존재하려면 어느 한 문자에 정리를 해도 그 한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의 판별식이 실근이 존재하도록 해야 되겠죠. 되죠? 자, 요게 일반적으로 이제 푸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통해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2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퀄 0을 만족시키는 실수 xy는 이라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완전제곱식이 나오도록 푸는 거는 이 형태를 이용해서 최대한 완전제곱식 더하기 완전제곱식 이퀄 0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요건 쉽게 보이죠, 그죠? x제곱 마이너스 2xy 더하기 y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퀄 0. 그럼 이렇게 완전제곱식, 이렇게 완전제곱식이 나옵니다. 그죠? 그럼 x 마이너스 y의 제곱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 이퀄 0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이거 이퀄 0, 요거 이퀄 0이 돼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x하고 y가 다 실수거든요. 실수의 제곱을 하면 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러면 얘가 둘 다 0이 되질 않으면 무조건 두 개 더하면 양수가 되죠. 근데 0이 돼야 돼요, 우변이. 그럼 둘 다 0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x 이퀄 y이고 그 다음에 y가 마이너스 1이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x가 마이너스 1이고 y가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이게 완전제곱식을 이용하는 형태고요. 두 번째는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 살펴볼게요. 판별식을 이용하는 형태를 보면 이게 지금 x에 대해서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x를 문자로 보고
판별식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4분의 d를 쓰면 되겠죠? 4분의 d를 쓰면 어떻게 되냐면, 자, 반의 제곱이니까 y의 제곱, 마이너스,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 b'의 제곱 마이너스 ac, 맞겠죠? 2y의 제곱 더하기 2y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나와요? y제곱 마이너스 2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자,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뭐가 됩니까? 실근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y 플러스 1의 제곱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어떻습니까? 이 녀석은 원래 0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0이 되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겁니다. y가 마이너스 1이 돼버리면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원래 식으로 돌아가야 돼요. y에 마이너스 1 집어넣게 돼버리면 이 식이 어떻게 될까요? y에 마이너스를 집어넣게 되면 x제곱, 그 다음 이제 플러스 2x, 맞죠? 그럼 이제 플러스 2, 마이너스 2 플러스 1 이꼴 0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날라가죠? 그러면 x 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이꼴 0이 될 겁니다. 되죠? 그럼 여기 x 이꼴 마이너스 1.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도 최종적으로는 이 두 개 식에 의해서 똑같이 x 이꼴 마이너스 1, x 이꼴 마이너스 1. 자, 다시 볼게요. x 이꼴 마이너스 1, y 이꼴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 문제를 풀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